안녕하세요. 고사성어 어휘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먼저 가담 항설, 여기 한자가 쓰여져 있죠. 근데 한자 뜻을 한자를 외우라기보다는 이런 뜻의 한자를 이루고 있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담 항설은 길거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뜬소문.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루머 같은 거예요. 루머. 헛소문 있죠? 근거 없는, 다시 근거가 없는 소문을 우리가 가담항설이라고 합니다. 루머. 기억해 주시고요. 그 예문 그냥 한번 보시면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담항설에 현혹되지 마, 휩쓸리지 마. 됐죠? 네, 두 번째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제 끊지 마시고요. 계속 25개의 고사성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고사성어는 이거네요. 가렴주구. 그래서 가혹할 가자를 쓰는데요. 가혹하다. 그래서 보통 이 뜻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 고전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지배층이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사람들을 탐관오리라고 하거든요. 나쁜 지배층. 그죠? 나쁜 지배층을 탐관오리라고 한다. 그래서 탐관오리와 관련 있는 고사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뺏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가렴지구 때문에 난리를 일으킨 도민들, 이 도민이라는 건 그냥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에게 어찌 배상금을 물라하며, 이런 식으로 왕실의 무엇 때문에, 그렇죠, 횡포, 지배층의 횡포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다라는 겁니다. 횡포 때문에 난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렴주구 뜻 역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끊어서 그 필기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뜻,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든 예문까지요. 됐죠? 지울게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고사성어는요, 각골난망입니다. 여기서 각자가 새길 각자예요. 뼈에 새긴다, 새길 각자.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동안 보살펴 주신 선생님의 은혜는 각골난망입니다. 잊기 어렵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각골난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끊어서 화면을 잠깐 멈춘 다음에 충분히 필기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사성어를 좀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지우고요. 세 번째 고사성, 네 번째 고사성어네요. 들어갑니다. 각주구검이라고, 역시 새길 각자죠. 배에다가 새긴답니다. 칼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뜻을 알면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시대의 변천,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죠. 시대가 변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융통성이 없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좀 보면 걸어서 왔다고? 버스 카드도 없고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잔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각주구검하구나, 어리석구나. 야, 1,000원을 내면 기사 아저씨가 잔돈 줄 텐데 잔돈이 없다고 너 버스를 못 타고 왔어? 됐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거슬러 주었을 텐데, 아저씨가 알아서 거슬러 주었을 텐데, 이 상황이 자신에게는 잔돈이 없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고지식한 면이죠.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고지식하게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는 거죠. 엄마,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그냥 안 닦고 나왔어.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굳이 꼭 휴지를 썼어야 되니?
그때는 뭐 양말을 벗어라도 아니면 팬티를 벗었어라도 좀 닦았어야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통 각주국어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사를 조금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초나라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갔대요.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서 칼을 보다가 그 칼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겠다고 배에다가 이렇게 새겼답니다. 곧 칼이 떨어진 위치를 나중에 찾겠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배는 가잖아요. 배에다가 새겨봤자 칼을 못 찾죠. 맞나요? 그래서 어리석구나. 차라리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뭐 표시를 하던가, 그죠? 바다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칼을 찾겠다고 이렇게 배에다가 새겼다라는 고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됐죠? 각주국언 어리석다. 세상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 또는 고지식한 면 때문에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 지울게요. 자, 5번째 고사성어입니다. 간담상조. 얘는 그나마 좀 쉽죠. 간, 우리 내장기관에 간이 있죠. 그리고 쓸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서로 비춰본다라는 거예요. 서로 내보인다. 그만큼 마음을 터놓고 숨김없이 터놓고 지내는 절친을 얘기하는 절친, 친구 사이를 얘기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간과 쓸개를 이렇게 이어보면 마음을 꺼내서 본다. 숨김없이. 그죠?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됐죠? 그래서 예문은 한두 번 만남으로 간담상조가 되었다. 이 말은 절친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시 지웁니다. 뜻 충분히 쓰실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계속 들어갈게요. 6번째 고사성어. 건곤일척. 뜻을 보면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을 걸고 승부를 낸다라는 거야. 승부. 그래서 운명과 흥망, 쉽게 말하면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판으로 승부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제 박찬호 선수 아시나? 야구 선수인데요. 최악의 투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박찬호가 이제 절박하겠죠? 이제 더 이상 패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째로 선발 등판해서 건곤일척에 자신의 인생을 건 승부수를 던진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건곤일척,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판 승부를 낸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고사성어 중 하나고요. 이제 지웁니다. 다시 7번째 고사성어 들어갈게요. 경강부회. 이게 의외로 학생들이 어감이 이 말에 그 말이 주는 느낌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경강부회.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만 와도 이 정도 고사성어는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강부회 한번 뜻을 볼게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치에 맞추려고 우긴다라는 거예요. 우긴다.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궤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란 얘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일부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긴다라는 얘기예요. 우기다. 억지로 우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현실을 소재로 하되 경강부회하여, 그죠? 그러니까 사실도 아니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붙인다. 그렇죠?
이렇게 경광부회가 어감이 좀 안 들어오면 그냥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근거도 없이 막 우기는 상황, 그때 경광부회라고 합니다. 경강부회. 이 말을 자꾸 읊조려야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지 이 단어가 좀 입에 붙어요. 견강부회. 됐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거 없이 막 우긴다. 됐죠? 그래서 궤변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 다음 지웁니다. 8번째 고사성어 들어갑니다. 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을 세운다. 또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속 좁은 사람,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야, 그렇게 사소한 일로 성을 내다니 정말 견문발검이건, 됐죠? 견문발검. 너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은 대책을 내세울 때, 조그만 일에는 조그만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 엄청난 큰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든다. 됐죠? 그래서 지나친 대책,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나치게 큰 대책 또는 속이 좁은 사람, 이럴 때 견문발검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괜찮죠? 이제 또 넘어갈게요. 클리어합니다. 지울게요. 다음 9번째 견물생심. 이 견물생심이란 말은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값진 거, 어떤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 같은 거다. 인간의 본성이 아니냐. 인간의 본성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겨. 이런 뉘앙스로 쓰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으로 금을 보고 그대로 둘 사람이 누구랴. 그죠? 금을 보면 저거 갖고 싶다. 그죠?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 다음 클리어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어서 써 주셔야 돼요. 10번째 고사성어 들어갈게요. 결자해지. 맺은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곧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끝맺어야 된다. 곧 해결해야 된다. 일을 벌린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결자해지. 됐죠? 그래서 좀 내용은 길지만 예문 보세요. 기술자는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됐죠? 그래서 과학기술자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됐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일이니까 해결해야 돼.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씁니다. 고사성어 10번째 끝났고요. 이제 11번째로 넘어갈게요. 결초보은. 자,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죽어서 혼이 되더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 앞부분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다. 뭐였죠? 각골 난망이었죠. 그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갚도록 노력하겠다. 결처보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째 고사성어. 고립무원. 딱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냥 외롭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돕지 않는데요. 의지할 곳이 없다. 의지할 곳 없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외롭다,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한순간에 고립무원이 된 섬. 그래서 이 섬은 굉장히 아무도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고립무원의 뜻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배울 고사성어 중에서 고립무원과 관련된 뜻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 고사성어는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고사성어들이니까 꼭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클리어 하고요. 다음 13번째 고사성어입니다. 고식지계. 고식지계라는 말은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곧 이 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을 미봉책이란 말로도 쓰거든요. 미봉책.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임기응변, 그렇죠?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 그래서 일시적인 방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 근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중국에서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국민을 지킨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클리어합니다. 이제 14번째로 갑니다. 고진감래. 쓸 고자 달콤하다 감자예요. 그러니까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란 얘기예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듦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힘듦이 다하면 그 고생이 끝이 나면 결국 우리한테는 즐거움이 올 수 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한우라는 여기 인물이 있죠. 배우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 묻은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했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죠. 하지만 훗날 최고의 명필이 되었답니다. 그죠? 그 고생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결국 뭔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고진감래한다는 말을 15차 들어갈게요. 곡학아세. 그래서 배움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부한다. 아부하는 사람. 그래서 학문을 왜곡해서 곧 진실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부한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 어떤 신념이죠.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굽혀서 권력이나 세상에 아첨하는 사람들. 그것을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외면한 채 곡학아세하는 가짜자들이 사라져야 이 땅의 진실, 학문이 바로 선다. 이럴 때 곡학아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학문을 왜곡하겠어요? 왜 세상에 아부하겠어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나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가린다.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클리어합니다. 자, 16차 들어갑니다. 과유불급.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 지나치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라. 이럴 때 써요. 적당히 해. 그래서 너무 지나치는 것은 아예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도 적당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해. 이 뜻이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뻐 보이려고 화장을 해요. 근데 화장 막 심하게 떡칠하면 어때요? 너무 심하죠. 아름답지 않겠죠. 화장도 적당히 해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화장을 떡칠할 거면. 이럴 때 과유불급이란 말을 씁니다. 됐죠? 클리어합니다. 네, 16차 들어갈게요.
17자 들어갈게요. 17자. 관포지교. 이건 쉬웁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얘가 관숙, 그 다음에 포숙, 관포지교. 얘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절친, 중국의 고사 속의 절친이에요. 절친. 그래서 우정이 동독한 친구 관계. 우리 앞부분에서 있었죠? 절친. 그죠? 간담, 상조라는 말하고 같은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죠? 우정이 굉장히 동독한 친구 관계. 그래서 뜻, 이렇게 예문을 보세요. 관포지교, 이 친구 사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나에게는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야. 이렇게 절친임을 강조할 때 씁니다. 절친. 클리어합니다. 그 다음에 18차 괄목상대. 괄목상대라는 말도 역시 이럴 때 써요. 그러니까 눈부신 발전. 발전했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발전.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몰라보게 달라진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이럴 때 괄목상대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그 백범일지라는 글 속에 있는 건데, 사람들은 뭐 이 정신을 가지고 심을 쓴다면 우리 민족은 눈부신 발전을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괄목상대하다 알고 있어 주시고요. 괄목상대, 눈부신 발전, 몰라보게 발전했다. 자, 클리어합니다. 그 다음에 19, 교각사루. 이것은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인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이를 그르친다는 말이거든요. 앙보상의 비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는 교각사루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사소한 일에 너무 지나치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이럴 때 교각사루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 클리어합니다. 20번째, 구밀법검. 입으로는 굉장히 달콤해요. 친절해요. 근데 그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때 쓰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남을 해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좀 비슷한 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럼 쉽게 말을 하면 거의 사기꾼 같은 거죠. 그죠? 사기꾼이 보통 이런 행동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예문 보입니다. 동업하자는 말이 너무 번드르해, 너무 친절해. 그래서 믿기 힘들어. 혹시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의심스러워. 이렇게 구밀복검하다. 고사성어 25번째 했고요. 지웁니다. 자, 21번째 궁계일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궁계일학. 그러니까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과 같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 뛰어난 사람. 이것을 궁계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속에 굉장히 뛰어난 한 사람. 그걸 궁계일학. 많은 사람들의 틈에 섞이면 궁계일학격으로 그의 품격은 어때요? 뛰어나다라는 거죠. 이런 때 궁계일학이란 말을 씁니다. 다시 클리어합니다. 22번째 궁여지책.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짜낸 한 가지 계책, 어떤 방법이죠.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은 곧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그 계책은 위기에 내몰린 그가 짜낸 방법이다, 계략이다, 계책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궁여지책, 위기 상황 속에서 짜낸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계책.
다시 클리어합니다. 23번째, 권토중래. 역시 이것도 어감이 좀 어렵죠? 권토중래. 땅을 말아 일으킨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 이게 중요해요. 한 번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회복을 해서 다시 쳐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입사시험에 낙방 실패한 뒤에 권토중래의 마음으로 곧 다시 회복하여 힘을 회복해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국어학원에 등록했다. 외국어학원에 등록했다. 됐죠? 그래서 권토중래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것을 힘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도전하다, 도전 또는 실패를 극복하다. 이런 뉘앙스의 의미일 때 권토중래라는 말을 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합니다. 24번째 들어갑니다. 24번째 금묵자흑. 자, 이거는 친구를 사귈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이라는 거, 먹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닮는다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어머님은 야, 근무짝이야.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 그래야지 너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당연히 나쁜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러니까 금묵자흑해라, 조심해라, 친구 사귈 땐 신중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금묵자흑, 가까이 하는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클리어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25번째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곧 비단도 아름다운데 더 아름답게 한다는 거거든요. 좋은 일 뒤에 또다시 좋은 일이 겹칠 때. 근데 이것과 대조되는 고사성어 설상가상. 얘는 마이너스 뒤에 또다시 마이너스가 일어난다. 안 좋은 상황 뒤에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금상첨화는 그 반대의 뜻입니다. 와, 성격도 좋고 얼굴까지 잘생겼네? 와, 금상첨화네? 이럴 때 금상첨화까지. 고사성어 기본 1주차 1부터 25개의 고사성어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제가 뜻만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뜻을 보고 고사성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테스트, 자가 테스트도 한번 보세요. 일단 외우고 난 뒤에요. 바로 이어집니다. 클리어.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었죠? 뜬 소문. 찾아보시고요. 또 다시 해볼게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또 다시 3번,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속도 올릴게요.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일곱 번째 거, 여덟 번째 거,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보지 마시고요. 암기해서 해주셔야 돼요.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25번째. 자, 영상을 끊어가면서 이 후반부에서 자체 점검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한 후에 후반부에 있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테스트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한 주 25개의 고사성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100개의 고사성어, 그러니까 고등과정에서 필수적인 고사성어를 100개 정도에 압축했거든요. 그 고사성어를 여러분들이 숙달을 한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는 중학교 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시험 문제에서 또는 상식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 고사성어들은. 그래서 어려운 고사성어 다 빼고 기출됐던 거,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고사성어만 모아놨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